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연달아서 나왔었는데, 일단 소비자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미시간 주립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년 만에 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소비가 감소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쟁 상황도 전쟁 상황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도 불과 한 5개월 전만 해도 1,400원 하회하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오늘 아침에 2,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사실 서울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이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뜻인데, 어, 사람들의 모든 소비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그 물가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소비 심리 부진은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투자은행에서 이 GDP 예측치랑 2022년 증시 예측치를 하향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대형주에서도 여기 뭐 다우지수도 있지만은 나스닥 내에서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채권 금리는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금값은 내려왔는데, 이게 뭐 이제 안전자산 빠지고 위험자산 오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부진했어요. 그럼에 따라서 뭔가 위험자산의 심리가 높아진 게 아니고, 최근에 금도 많이 올랐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채권이랑 금을 좀 매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도 달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유럽의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이제 유럽 은행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들을 매각할 가능성, 이제 이것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이제 16일 러시아의 디폴트가 나올 것 같고요.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두 개 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만큼 설명을 좀 드리면, 러시아 채권이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만기가 됨에 따라서 러시아가 나 이제 못한다. 만기 연장 못한다. 못 갚아. 이제 이렇게 하고 손 들어버리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오면은 이것을 이제 채권을 다 갚고 새로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다 갚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채권을 사준 나라가 없잖아요. 원래 이 채권 같은 경우들은 갚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기존 걸 막 이렇게 돌려막기죠. 근데 새로운 채권을 지금 아무도 안 사가다 보니까 돌려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이걸 다 사가줘야 되는데, 그나마 좀 같은 그 이념에 따라서 뭐 동맹을 이룬 동맹 국가들끼리 뭐 해준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디폴트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6일이 수요일이죠.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3월 16일에 이제 FOMC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저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가 이제 중요하고, 러시아 디폴트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달러 확보 어려우니까 뭐 미국이랑 유럽이랑 달러 스왑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달러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달러 유동성 좀 안 좋이고,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쩌면은 이 3월 FOMC가 좀 해소가 좀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월, 화, 수
이 불확실성 앞두고 시장은 조금 부진하게 가다가 이제 FOMC 기반으로 시장에 다시 이제 안정을 좀 되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대형주 얘기예요. 이와 별개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분식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코스닥은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조금 부진하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히려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좀 월화까지 조금 어려운 시장 보여지다가 수요일 오후장부터 안정 되찾을 것으로 보이니까 월화에는 좀 중소형 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고요. 대형주들은 수요일 오후장부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되게 어려운 침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좀 고비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잘 들고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